안녕하세요. 모바일 프로그래밍 엄밀히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하루 그냥 프로그램은 어떤 거고 어떻게 짠다. 사실 1시간 반 동안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드시고요. 대신에 제가 강의 자료 드린 거에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 주소를 보시고서는 뭐 작업하시다 궁금한 거 아니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또는 모바일 프로그래밍 이런 것 자체가 한 6개월 과정, 그러니까 매일 수업을 하면은 뭐 한 두 달 정도 아니면은 학교에서는 한 학기 과정으로 한 학기에서 두 학기 과정으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프로그램이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만든다. 그 정도의 맛보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할 거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용 앱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프로그래밍 하면은 뭐뭐가 생각나세요? 안드로이드 폰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폰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윈도우 버전 모바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이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안드로이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폰은 조금 일반 개발자들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폰을 갖다가 아이폰에다 개발자 폰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서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나는 간단하게라도 접해본 적이 있다? 아무도 없으신 거죠? 프로그램은 지금 처음인 거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나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뭐 코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어떤 거 배우셨어요? 파이썬? 두 분 다? 저쪽도? 그냥 웹 HTML? 네. 그리고? 파이썬 리눅스. 파이썬 리눅스? 거의 대부분이 요즘 파이썬 많이 하는데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바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자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굳이 꼭 자바가 아니라 파이썬을 내가 안다 그러면 파이썬을 하셔도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안드로이드 구글이 자바랑 오라클이랑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해갖고 코틀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가요. 그래서 코틀린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내가 사용하는 도구의 하나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또는 핸드폰처럼 휴대전화처럼 어떠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사실은 저는 안드로이드 1세대예요. 안드로이드 처음 나왔던 2007년, 8년부터 안드로이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플보다는 안드로이드 코어 쪽을 손을 대서 이렇게 변경하고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로 저한테 뭐 문자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메일을 주거나 뭐 카톡을 주고 싶으신 분은 카톡을 줘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제가 그 상황에서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들 쭉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기 쉬운 거는 이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화처럼 이렇게 내용하고 그림을 설명을 많이 넣고 예제도 가장 최근에 있는 프로그램 예제를 많이 쓰고 있어서 아마 얘 보시면 될 거고요. 나는 책 사기 싫다 그러면은 책 안 사셔도 돼요. 대신에 이 밑에 보면은 디벨로퍼 안드로이드 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기 위한 환경 구축이나 아니면은 개발자 모드에서 이거는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 개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이드북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만 보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모바일 여기 화면이 다 깨져. 모바일 운영체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고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윈도우 모바일은 우리나라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쓰지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만든 거고 뭐 iOS는 애플 앱이고 윈도우 모바일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말 그냥 통과할게요. 어려운 말이죠? 다만 여러분들 그것만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기반은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 위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파이썬은 좀 다른데 자바를 아시면 조금 더 설명이 편했을 텐데 VM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위에 가상으로 어떤 기계가 올라가는 게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플을 동작을 시키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분들 음악도 재생하고 영화도 재생하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나침반 요즘은 만복의 거리 가는 거, 뭐 GPS 가는 거, 블루투스 이어폰 하는 거 그런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면 되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개발위원 환경은 윈도우, 뭐 리눅스, 맥 등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알고 있는 모든 OS에서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한번 여기만 잠깐 들어가 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우선은 안드로이드를 만들려면은 뭐 코틀린인 경우에는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하려면 자바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www.oracle.com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화면이 뭐 업데이트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제일 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개발 환경만 우선 구축하는 것까지만 갈 거예요. 버튼 누르시면은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자바 들어갔더니 뭐 회원 가입하고 유료로 내야 된대요.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버튼 누르면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나옵니다. 카테고리에서 이쪽에 제일 밑에 자바라는 곳을 누르시면은요. 자바에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조금 작년도 버전이라서 자바 SE 14로 돼 있고 올해는 이게 버전업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은 거의 같으니까 여기서 Try for Free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자바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를 우선 여러분들 까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바 JDK라고 하는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 밑에 도큐먼트는 자바를 어떻게 쓰고 명령어 어떤 거니까 얘는 공부하고 싶으시면 다운받고 공부 안 하시려면은 다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책으로 그냥 공부하셔도 되니까요. 자, 근데 대신에 JDK만 다운을 받으시고요. 자, 여기 JDK 누르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통 컴퓨터는 전부 다 윈도우죠. 윈도우 최근에 들어와서 윈도우가 64비트니까 윈도우 X64 인스톨러라는 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맞게 됩니다. 여기 괜히 윈도우 32나 맥 OS, 리눅스를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제대로 동작이 안 되니까 64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내게 64인지 어쩐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여기 여러분들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속성이라고 보입니다.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속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쭉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한 게 나오면서 여기 64비트로 운영된다라고 써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는 간혹가다 요즘 들어온 칩은 32비트가 없는데 간혹가다 옛날 컴퓨터인 경우에는 32비트일 수도 있을까?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받아갖고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고요. 자바에 대한 다운을 다 받고 나면은 윈도우 개발, 안드로이드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자, 2000년 초반까지, 2015년, 16년까지는 이클립스라고 해서 그쪽에서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했었는데, 구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안드로이드 컴이라는 디벨로퍼 안드로이드.com이라고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도 화면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사이트고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그냥 디폴트로 깔라는 대로 쫓아가서 까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까 여기 선택을 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받으라는 버튼 나오거든요. 이 버튼 통해 갖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이런 거 다 귀찮아. 이런 거 하기 싫어. 안 하셔도 돼요. 최근 1, 2년 사이에 그냥 가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리스트, 웹뷰, 버튼 한두 개 나오는 거는 이런 코드 몰라도 만들 수 있도록 요즘 그런 프리에 나는 코드를 몰라도 안드로이드 어플을 제작합니다 해갖고 그런 저작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가 버튼 한두 개 넣고 사진 한두 개 보는 거면은 그런 걸로 제작하셔도 되고요. 그냥 텍스트 일기 같은 거 넣어서 쓴다거나 한다면은.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개발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여러분들 OS 윈도우냐, 윈도우 32냐, 64냐, 맥이냐, 리눅스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 선택 안 하고서는 그냥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면 여기 컴퓨터랑 인터페이스 통해 갖고서 확인하고 맞는 걸로 버전을 다운로드 시켜주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려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만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프로그램을 자바로 만든다 그랬죠? 자바로 만든 거를 실행을 시키려면은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 파이썬도 마찬가지지만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자바 코드나 파이썬 코드나 전부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그거는 컴퓨터나 기계는 모릅니다. 그럼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말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가 한국어를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기 돌려야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알고 있는 말을 컴퓨터가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컴파일입니다. 컴파일을 해서 돌리면은 APK라는 파일이 나오고 걔를 여러분들 폰에다가 붙이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에는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4가지의 컴포넌트를 가지게 됩니다. 얘가 뭔가 하면은 액티비티, 서비스, 방송 수신자, 콘텐츠 제공자라고 있는데 요 밑에 거는 잠깐 접어두고라도 요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드로이드의 프로그램은 모두 다 100% 액티비티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휴대전화에서 잠깐 여기 볼게요. 자, 여러분들 휴대전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갤러리나 사진을 볼 때 화면이 나오죠. 이게 액티비티입니다. 요 화면 하나가. 그래서 여기서 화면이 바뀌면은 또 다른 액티비티로 연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액티비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화면과 UI를 다 구성하는 가장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액티비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뮤직 플레이어 듣죠?
뮤직 플레이어 들으면 어때요? 액티비티는 내가 화면에 보여질 때만 동작이 되고 화면이 잠기면 닫히면은 없어져요. 그러면은 뮤직 플레이어는 어떤 플레이어는 보면은 화면에서 계속 음악이 나오다가 화면을 숨김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음악이 안 들리는 게 있고 어떤 건 들리는 게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서비스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예요.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서비스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계속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화면은 사라졌지만 계속 뭔가를 백그라운드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가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 수신자는 뭔가 하면은 방송을 방송을 받고 뭐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뭐 문자 메시지 왔어요 하고 위에 알림 뜨죠. 뭐 했어요 하고서는 뭐 팝업창 뜨고요. 그런 것들이 이 방송 수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콘텐츠 제공자는 잠깐 말만 해놓고서 넘어갈게요. 졸립죠? 무슨 내용인지 좀 헷갈리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예. 그러니까 딴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안드로이드 만들려면 무조건 뭐? 액티비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만들 때예요. 작업할 때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다 하면은 오픈으로 가면 될 거고요. 새로운 거로 간다 그러면은 스타터 뉴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안드로이드 폰 없는데 난 아이폰인데 아이폰 사용자인데 그럼 난 안드로이드 개발 안 되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이 있으면은 폰과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연결해서 직접 쓰면 되고요. 내가 폰이 없다. 만약에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돌릴 때는 폰으로 직접 연결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간단한 개발을 할 때에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잠깐 화면을 닫고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갈게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이에요. 이게 초점을 잠깐만요. 이게 초점이 맞출 수가 없나? 아니야. 해상도가 저기 와. 불 좀 여기 앞에만 잠깐 꺼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뒤에는 좀 리얼로 되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다 끌게요. 네. 너무 안 보여서.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라는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만들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야 됐는데 요즘은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부터 해서 인터페이스니 뭐니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코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걸 보면은요. 자, 얘는 풀스크린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폰을 보면은 위에 사용자 창, 밑에 내비게이션 창 나오는데 어떤 건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전체 화면으로 나오죠. 특히 게임들 좋아하시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풀스크린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구글 지도를 이용하는 앱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게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나왔는데 예전에 로그인 요즘은 전부 다 사용자 로그인 많이 받잖아요. 로그인 할 때 예전에 저희가 코드를 하나하나 다 넣었어야 됐는데 로그인도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얘 갖다 쓰셔도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메뉴바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면 스크롤해서 올리는, 스크롤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면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화면이 위아래 움직이잖아요. 그런 스크롤을 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탭이에요. 여러분들 A, B, C가 있을 때 A 내용 쭉 창에 보이고, B 누르면 B 내용 화면에다 쭉 보이고, C 누르면 C 내용 화면에다 쭉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탭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급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다른 데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에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C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내가 갖다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수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빈 액티비티를 갖고 쓰라고 하는데, 요걸로만 시습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할 때는 입맛에 맞게 내가 어떤 걸 할 건가에 대해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사용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라고 고민을 하시겠죠. 나는 주소록을 만들 거야. 아니면 나는 지도에서 맛집을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야. 그걸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하시 보세요. 나는 뭘 만들겠다로 목표는 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요? UI 디자인, 예, UI 디자인 전에 기획 구성. 내가 얘를 어떻게 동작시킬 건지, 화면은 어떻게 나오고 구역은 어떻게 나오고, 화면을 몇 개로 해서 지도에다가는 그냥 점만 찍을 건지, 지도에 점 찍어서 걔를 누르면은 맛집이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위치를 찍었을 때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 가게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나오게 할 거다. 그런 것들을 우선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구성을 갖다 스토리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이 스토리보드에 의해서 나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UI, UX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화면에서 버튼은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떻게 가고, 화면 배치 어떻게 가고, 얘 누르면 어떻게 동작돼서 어떤 화면이 나오는데 걔를 어떻게 불러오겠다. 자,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폰 안에서 이렇게 화면 배치도 있죠. 그게 UI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같이 말한 게 뭔가 하면 UI, UX라고 했죠. UX는 사용자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창이 뜰 건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액티비티로 갈 건지, 버튼을 누르면 웹으로 갈 건지, 그러한 경험치를 만들어주기 위한 동작을 갖다 UX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즘은 UI, UX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선 뭘 만들겠다 하고 스토리보드 나오고 UI, UX가 나오고 나면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다는 게 다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면서 요 화면 할 때는 얘를 가져가면 되겠네. 로그인이 있다? 그러면은 add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은 이 밑에 add activity라는 걸 하면 이 밑에 액티비티가 추가가 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티비티 계속 연결해서 갖다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오픈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부르게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불러왔던 프로젝트 리스트들은 이쪽에 쭉 뜨게 돼요. 얘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나중에 이 화면은 약간 블러썸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요즘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성을 보면은 자, 여기서 버튼을 제가 오늘은 맛보기만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툴 쓰는 것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프로젝트가 열린 거예요. 열리면은 이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짜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코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화면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하는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내 만약에 자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뭔가 여러분들 디바이스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핸드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버추얼 머신 될 수도 있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짠 코드가 실제로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끼리 그림 있죠? 코끼리 그림은 그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뭔가를 바꾸고 뭐 설정값을 바꿨을 때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건데 얘는 다른 걸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그래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값들을 바꿨을 때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핸드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SDK,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뭐가 설치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별로 쭉 환경들이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 폰에다 연결을 해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다운로드 받았고 뭐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핸드폰은 가상머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나는 안 만들었어. 프로젝트 안 만들었어 하면은 지금 이 화면이겠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환경은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아까 SDK 매니저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해서 쭉 다운로드 받는 것들 설정할 수도 있고요. AVD가 뭔가 하면은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라서 가상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없지만 연결해서 개발할래 할 때는 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버추얼 머신 만들 때는 처음에 저는 지금 하나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었으면 이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없으면은 밑에 플러스에서 크리에이트 버추얼 머신이라는 부분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얘를 누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폰에 대해서 자, 내가 TV로 할 거냐, 폰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요즘은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안드로이드 기어나 뭐나 해갖고서는 시계도 있고, 뭐 글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 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TV에 대한 거, 뭐 TV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즘은 핸드폰과 차가 어떻게 돼요? 연계하죠.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차와 안드로이드 폰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오토라는 부분, 이제 자동차랑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게 됩니다. 오토 모비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폰을 할 거니까 폰 선택하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여러분들 폰에 대한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보면은 설정에 들어갔을 때 화면 사이즈라고 나오는 거 있죠. 뭐 1900에 2080, 뭐 1900에 240, 뭐 2040, 뭐 1040에 뭐 얼마.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 여러분들 폰 보고 그거에 맞춰서 픽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 핸드폰하고 맞출게요. 제 핸드폰이 1080에 1920 핸드폰이라서 얘로 선택을 했습니다. 넥스트 하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쭉 나와요.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안드로이드 버전을 설치가 돼 있으면은 여기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안 돼 있으면은 다운로드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OS 버전 맞춰서 만들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저는 이제 넘어가면 다운로드 받다가 시간 걸리니까 더 안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고 넥스트를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지금 이 화면이 나오게 돼요. 이 화면은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그 버추얼 머신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세로로 보게 할 거야. 나는 세로로 시작할 거야. 나는 가로로 시작할 거야.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버추얼 디바이스의 이름도 정할 수 있고 그냥 디폴트로 요즘은 가도 되는데 나는 특수하게 좀 더 뭔가를 자세히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자 확장 환경을 갖다 선택을 하면 카메라 전방에 후방에 어떻게 할 거냐, 카메라는 기계에 있는 카메라 쓸 거냐,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쓸 거냐, 아니면 버추얼 카메라 쓸 거냐, 그 다음에 GPS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일 땐 손 안 대셔도 돼요. 근데 나는 조금 더 특수한 환경으로 뭔가를 더 조건을 넣어야 된다 그럴 때는 얘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서는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버추얼 디바이스가 나오게 돼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 이 옆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핸드폰과 똑같은 모양의 버추얼 디바이스 기계가 뜨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폰이 하나 옆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new 해갖고서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new 프로젝트 아까 얘기했죠? new 프로젝트에서 저는 빈 걸로 했습니다. 빈 걸로 하면은 옆에 나오는데 이 제일 위에는 여러분들 그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에요. 네, 이름인데 얘가 여러분들 파일명도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름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얘 이름을 갖다가 뭐 AA 심이라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파일이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요. 안드로이드의 어플리케이션은 모든 것이 다 프로젝트로 관리가 됩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우리가 PC에서 어때요? 폴더에서 그냥 이름 간단하게 쓰면 됐죠.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게 아니라 뭐뭐 해갖고서는 들어가는데 디폴트로 앞에는 중간에는 뭐 이그젠플이든 아니면 회사명이든 뭐든 구분하는 거 넣어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다운을 받으면 아마 example.my 프로젝트라고 나올 거고 거기서 이 이름을 바꾸면은 이름만 바뀔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디폴트가 example이죠. 나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는 내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제 이름이 CHOYS라는 이니셜을 쓰거든요. com.chys. 파일 이름 하면은 나만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고서는 아까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자바도 있지만 뭣도 있다고 그랬어요?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요즘 구글이 오라클하고 헤어지면서 자바를 자꾸 권장을 안 하려고 해서 코틀린이라는 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자바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자바랑 여기를 누르면은 코틀린이랑 두 개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시면 되고요.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자바로 하면서 파이썬 규칙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갖고서는 만들면은 자 만들었습니다. 피니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돼요. 청춘정거장 조연수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는 여기, 코드는 여기라고 그랬죠. 제가 빈 화면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안드로이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컴포넌트에서 꼭 뭐가 있어야지 안드로이드는 동작이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액티비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액티비티가 여러분 화면이기 때문에 빈 프로젝트지만 액티비티, 제일 처음 시작하는 액티비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코드가 있고 그래들이 있는데 저 그래들은 거의 손댈 일은 없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이 그래들은 이 버전을 어떻게 하고 최소 버전 어디서부터 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지금 주요 대상 타겟으로 주요 대상에 대한 버전은 어디라는 게 정해져 있게 됩니다.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글씨가 너무 작네. 잠시만 글씨 올려드릴게요. 글씨 너무 작죠? 컴퓨터. 안드로이드 기본 환경 컨트롤로 확대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 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서 글씨 같은 거 크기는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파일에 들어가면은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팅이 뭔가 하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모든 환경, 뭐 글꼴 모양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에디터라는 거에 들어가면은 에디터가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에디터 선택을 해서 옆에 삼각형을 누르면 확장 안에 있는 메뉴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폰트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폰트 모양이나 사이즈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제가 16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글씨가 커지게 되죠.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보기 편하게. 자, 이 정도면 이제 보기 편하시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여러분들이 컴파일에서 내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대상은 안드로이드 API 버전 30이에요. 이게 아마 제 거에서는 아마 9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9이 10인가 그럴 거거든요. 안드로이드가 예전에는 1.5, 2, 2.5 할 때는 도넛, 컵케이크, 진저브레드 이렇게 디저트 이름으로 쭉 나가다가 안드로이드 10부터는 그런 식으로 디저트 이름 하니까 사람들이 버전과 얘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10부터는 안드로이드 10이라고 버전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10의 안에 들어가 있는 API가 버전이 30으로 돼 있어서 10 버전에 대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자바 1.8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수한 케이스로 뭔가를 갖다가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굳이 손댈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되고요. 만약 여기가 바뀌면은 이 밑에 그래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끔가다 바꿔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꿨다고 얘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꿨을 경우에는 여기 위에 코끼리 모양 있죠? 얘가 싱크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 값들이 바뀌면 얘를 꼭 눌러서 동작을 싱크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바뀐 내용이 내 프로젝트에 적용이 돼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얘는 만들어져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 액티비티 화면을 보여주는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XML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만들어진 화면을 실제로 돌리면은 안드로이드 액티비티에 들어와서 on create라는 것이 화면을 불러오게 되는데 어떤 화면? 내가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 어떤 레이아웃. 왜 그러면 레이아웃 화면이 액티비티가 하나면 하나겠지만 액티비티가 10개면 어떻게 돼요? 10개의 화면이 나오겠죠. 그럼 각 액티비티마다 어떤 화면을 불러올 건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 연결을 해주는 게 onCreate 안에 있는 set content view라는 것이 너는 A라는 액티비티의 화면, 너는 B라는 액티비티의 화면을 불러오라고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액티비티 화면에 가져와서 여기 보면은 얘를 이대로 지금 돌리면은요 가운데 딴 거 없어요. 헬로 월드라는 글씨만 써 있거든요. 이 밑에서 계속 화면이 돌아가서 이 화면이 얘가 정지가 되면은 이 내용이 저 옆에 폰에 뜰 겁니다. 다 됐네요? 그럼 가운데 헬로 월드라고 그냥 나오죠. 이 화면 그대로.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나 버튼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얘를 끌어다가 놓으시면 돼요. 이미지 나 넣고 싶어. 넣습니다. 버튼 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글씨도 넣을 거야. 자, 이 글씨에는 뭐라고 넣냐면은 이 옆에는 여러분들 이 각각의 얘네도 하나의 각각의 위젯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설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면에서 직접 디자인 보면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코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2개 다 볼래 하면은 가운데 스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은 디자인 보면서 코드도 같이 갈 수 있는. 근데 가장 많이 제가 권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디자인만 보고서는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모양 편집을 하고 싶을 때 어려울 수 있고 코드로만 넣으면은 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 코드와 디자인을 병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넣는 게 좋죠. 텍스트에는 자, 청춘정보장이라고 이름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돌리면은 요 모양이 저기에 뜨겠죠. 자, 버튼하고 뭐 헬로 월드 글씨도 쭉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닫아놨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액티비티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액티비티가 3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성하는 이 레이아웃을 뭘로 만드냐면은 XML이라고 만듭니다. 그 XML도 몇 개가 있어야 된다? 3개가 있어야 된다. 최소. 그래서 XML도 보면은 이제 이게 너무 화면이 작다. 자, 이제 좀 보이나요? 네. 자, 저기 나오게 되면은 이제 XML도 3개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 필기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매니페스트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저장소를 관리한다 아니면은 GPS를 쓴다, 블루투스 쓴다, 인터넷 쓴다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 주는 것이 이 매니페스트예요. 또 매니페스트 안에서 여러분들의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늘어난 액티비티 숫자를 액티비티에 대해서 여기서 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젝트고요. 그 안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게 액티비티인데 제일 위에 있는 액티비티가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시작돼서 연결되는 액티비티예요. 메인으로 해갖고서는 자 액티비티 메인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필터 값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처음에 불러진 액티비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화면에서 어떤 버튼 누르면 이쪽 화면, 밑에 버튼 누르면 저쪽 화면으로 가게 만든다 그랬죠.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은 한 화면으로만 끝나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화면을 넘기기 위한 액티비티가 이 매니페스트 안에 선언이 안 돼 있으면은 오류가 나가고 프로그램은 그냥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필기하셨으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액티비티를 추가하면 어떻게 액티비티 안드로이드 네임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액티비티의 이름을 여기다가 다 추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에 아까 액티비티가 3개였죠. 하나, 둘, 3개의 액티비티가 이름이 다 선언이 돼 있어요. 저기 안 돼 있으면은 버튼 눌렀을 때 왜 안 넘어가요가 아니라 버튼 눌렀을 때 죽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어플리케이션 뭐 버튼 눌렀는데 프로그램 강등되죠. 그리고 바로 구글에서 바로 뭐 긴급 복구해갖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런 경우들. 이 외에 다른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종종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꼭 저기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를 넣어주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쭉 나오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다가 자, 유저 퍼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유저 퍼미션은 뭔가 하면은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지만 보안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남의 시스템을 다른 사람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쓰는 저장 공간도 있지만 외부에 뭐 여러분들 카메라나 갤러리 같은 게 어때요? 다른 공용적인 디렉토리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장소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경우에 유저 퍼미션 하면은 이런 식으로 퍼미션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퍼미션, 액세스 어디 있지? 아, 이거 다치기 싫었는데. 자, 액세스에서 뭐 하드웨어를 넣겠다. 아니면은 여기서 익스트라 메모리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또 열게요. 여기서 입력하는 것보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요거 이제 저기 할게요. 이런 식으로 퍼미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퍼미션의 종류는 이거 한참 걸리네. 이거 한참 걸리니까 잠깐 요거 나중에 이제 퍼밋 나오면은 그때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액티비티 꼭 넣어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제가 아까 매니페스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앱을 관리하는 거라 그랬죠. 아까 제가 컴포넌트가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액티비티도 있지만 서비스도 있고 브로드캐스트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나는 이런 서비스를 쓸 거야 라고 여기가 등록이 돼야지 동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액티비티, 뭐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그러한 컴포넌트들은 전부 다 매니페스트에 어떻게 내가 이게 있다라고 선언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고 이거 잊어버리고서는 난 했는데 계속 어플리케이션이 죽어요. 화면만 넘어가려면 죽어요. 버튼만 누르면 죽어요. 왜? 얘가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불러온 동안 잠깐 구조 보면은 자바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넣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RES라고 해서 RES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리소스라고 폴더 디렉토리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그림 그리고 아까 화면 구성 레이아웃 만들었죠?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 그런 걸 만드는데 자, 이것도 하나 같이 적읍시다. 리소스는 아무데나 넣는다고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그림이나 내용들은 어디? 드로워블이라고 있어요. 드로워블이라는 곳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저 드로워블에다 넣어주실 때 드로우블이라는 거 넣어주실 때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그 아까 저장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리소스 어플리케이션에 뭐 리소스라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드로우블 보면 드로우블하고 드로우블 24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은 고해상도기 때문에 드로우블 V24에 들어가면 되고요. 간혹 해상도가 낮거나 뭐 웨러블이라서 화면이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드로우블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좀 더 확장되면은 더 크게 HDPI 뭐 엑스트라 HDPI 뭐 이런 식으로 해상도에 따라서 화면을 나눌 수도 있고 화면이 라지 사이즈냐 스몰 사이즈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이미지를 넣었어요. 일반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단 여기는 해상도가 높았다 그러면 여기는 해상도가 조금 낮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의 크기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깨지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한 군데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걸 구분을 하고 싶다 하면은 디렉토리를 나눠갖고 넣으시면 돼요. 넣으면은 여기에서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 이제 똑같은 이름이 두 군데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는 자, 두 개가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폴더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두 개가 있다라고 가로 안에는 이제 이미지 숫자예요. 위치나.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보니까 하나는 V24이고 하나는 일반에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 요거 보시고서는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화면 구성하는 레이아웃 있었죠? 레이아웃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레이아웃 폴더에다 걔를 넣어주셔야 돼요. 다른 데 가면은 못 불러와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대한 거는 레이아웃 폴더에다가 넣어두셔야 되고요. 자, 리소스의 대부분은 이미지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다 확장자 XML이라고 해서 XML 법칙 그 코드의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코드랑 레이아웃 같이 본다 그랬죠?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만들도록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 value라는 거 있어요. value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칼럼감 나만의 칼럼감 넣고 싶죠? 나만의 칼럼감 넣고 싶으면은 이 value 안에 있는 컬러라는 리소스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향후에 여러분들 코드에서 불러지는 이름이에요. 또 내가 만약에
이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는 나만의 색깔이야. CHOS라는 이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얘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이 색깔이 되겠죠. 자, 이래 놓으면은 여기에 맞는 색깔이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갖고 앞에서 불러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스트링이라는 거 있습니다. 얘는 문자열이에요. 자, 얘는 나 귀찮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한국에만 배포할 겁니까? 한국에만 배포할 거 아니죠? 외국에도 배포해야 돼요. 그럼 한국에는 한국어로 하지만 미국에는 영어로 해야 되고 일본에는 일본어로 해야 되고 중국은 중국어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OS에 따라서 나는 한글 안드로이드다. 중국어 안드로이드다. 영어 안드로이드다. 아니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영국 미국 사람이다에 따라서 이 세팅이 바뀌겠죠. 랭귀지도 바뀌고. 그럼 내 폰의 랭귀지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 나라 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직접 프로그램에다 이름을 넣게 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한국어로 다 넣어놨는데 직접 코드에다 한국어로 해놓으면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 디폴트로는 스트링인데 만약에 한국이다 그러면은 다시 KR, 중국이면 다시 CL, 일본이면 다시 JE, 영어면 다시 EN으로 해놓으면은 내가 지금 설정해놓은 랭귀지에 맞춰서 이 언어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그램 할 때 처음에는 직접 입력을 하는데 습관을 이런 식으로 스트링에다 넣어놓고 스트링에 있는 이 이름을 불러다 쓰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액티비티 로그인 볼게요. 요거를 잠깐 제가 돌려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저는 인트로 화면 나오고 다 했을 때 로그인 이렇게 나오죠. 얘가 지금 텍스트거든요. 여기가 로그인인데 내가 만약에 이걸 바꿀 때 직접 여기다 넣으셔도 되지만 스트링에서 이 로그인을 자, 이렇게 바꿉시다. 바꾸고서는 다시 재생시키면 어떻게 될까? 저기가 영어로 로그인으로 바뀝니다. 그럼 나는 로그인이라는 언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코드에서 막 찾아서 뒤질 필요 없이 어때요? 스트링에서만 문제를 바꿔주면 되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스트링으로 이 안에다 코드를 만들어갖고 넣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드시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그래머로서 수명도 오래 갈 거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도 편해요. 오탈자가 나왔을 때 오탈자를 여기서 스트링에서만 바꾸면 되는데 만약 코드에 넣었다. 똑같은 단어가 10개가 있다. 10개를 다 찾아서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만 바꾸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넣는 걸로 습관을 드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중간에 메뉴가 있다 그러면은 메뉴 같은 경우도 이 리소스 안에 메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뉴라는 디렉토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리소스 버튼을 누르고서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U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는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로 해갖고서 리소스 연결 리소스 디렉토리 아니면 그런 거 구분 없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디렉토리라는 걸 누르면은 여기 이름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메뉴라고 넣고서는 만들어서 넣고 이 안에다 실제로 코드를 넣으면은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위에 메뉴 버튼 같은 거 누르는 거 있죠? 그게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액티비티 아까 제가 액티비티 추가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코드가 어디? 여러분들 프로젝트 풀 네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갖다 대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똑같이 New라는 게 나와요. 자, 나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소스들을 사용 안 하고 내가 직접 입력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여기 자바 클래스 있죠. 만약 코틀린이면 코틀린으로 코틀린 클래스 뷰라 클래스라는 걸 쓰면 되고요. 자바로 하면은 자바 클래스를 하시면 됩니다. 또 누르고서는 여기서 클래스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근데 나는 아니야. 아직 코드 잘 몰라서 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코드 쓸 거야 하면 어떻게? 뉴에서 이 밑에 가면은 쭉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뭐 위젯이나 폴더나 플래그먼트나 가장 많이 쓰는 액티비티나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제공을 해줘요. 기본 샘플 코드를. 그러면 나는 액티비티를 제공할 거야 하면은 액티비티에 들어가면은 여기 액티비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 봐갖고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갤러리 누르세요.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려고 했던 거 있죠? 이게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자, 지도를 넣고 싶어. 그럼 얘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 이러한 이름으로 액티비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준다. 아까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는 어떻게 액티비티 이름 나오고 프로젝트 이름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에 액티비티만 추가하기 때문에 액티비티 이름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갖고 하나하나 코드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에서 궁금한 거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왜 하필 오늘 자바로 하나요? 자바나 코틀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요. 아직은 코틀린보다 자바 개발자들이 많고 저도 안드로이드 초기 때부터 자바로 해오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익숙한 언어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바를 말씀드린 거고 자바나 코틀린이나 여러분들이 편한 거 어떤 걸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자바 예전 같으면 자바로 하시라고 한 2, 3년 전까지는 자바로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코틀린은 최근에 나온 언어다 보니까 익숙한 사람들도 없고 샘플 코드들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이면은 굳이 저는 자바로 하라고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코틀린으로 하셔도 왜 그러면 구글에서 나오는 레퍼런스 코드들 구글 아까 제가 디벨로퍼 사이트 말씀드렸죠.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가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인데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스튜디오는 여러분 아까 개발 환경 다운받는 거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구글 UI 디자인도 전부 다 디자이너들이 직접 했어야 됐지만 요즘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갖고서는 여기 들어가면은 실제로 내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샘플 코드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플랫폼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보다는 디벨로퍼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디자인도 있지만 아까 제가 문서에서 개발자를 위한 문서라고 그랬죠. 샘플 코드를 들어가면 여기 코드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개발하고 싶은 것들 예전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 뭐 블루투스를 연결한다.
아니면은 뭐 프래그먼트 전환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코드들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은 코드들이 이제 GitHub으로 해갖고서는 자바인 경우에 자바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샘플 코드들 나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에서 문서들이 쭉 설명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 콘텍스트 카메라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쓰는 거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메라 제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나오면은 이 밑에 코드, 샘플 코드가 나옵니다. 요거 보고 여러분들 코드에다 갖다 넣으면 돼요. 근데 내가 코틀린으로 개발하면은 예전에 자바만 있었는데 코틀린하고 자바하고 두 개가 다 있어요. 코틀린으로 개발한다면 코틀린으로 가면 되고, 자바로 개발할 거다 그러면은 자바를 누르면 자바 코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무조건 자바가 편하니까 자바로 하세요. 근데 요즘 오히려 자바보다 코틀린 코드가 샘플 코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코틀린으로 자바로 하세요라고 말씀 안 드려요. 다만 제가 오늘 수업할 때 자바란 건 제가 개발을 할 때 자바로 하고 자바가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 샘플을 자바로 보여드린 거죠. 네, 오늘 실질적인 코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 XML이나 나머지는 똑같아요. 구성도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가 코드에서 코드가 이게 자바냐 코틀린이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코틀린이나 자바나 클래스 사용하는 건 다 똑같고요. 여러분 안드로이드는 정답 객체화, 캡슐화라고 해서 이게 다 우리 뭐 마트 가면은 이거 뭐 야채 한 봉지, 뭐 양배추 한 봉지, 버섯 한 봉지 전부 다 각각 포장돼 있죠. 그런 식으로 각각 관련 있는 것끼리 이 클래스라는 걸로 캡슐화가 되기 때문에 코틀린이나 자바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거나 함수를 만들어주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거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자바 코틀린으로 해갖고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GitHub라는 곳이에요. 안드로이드에서 넘어와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GitHub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 대한 코드를 한다 하면은 안드로이드 코드가 이만큼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안드로이드 BLE 요즘 많이 쓰는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 BLE에 대한 코드를 보겠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BLE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자, 전에는 얘가 전부 다 자바였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자바로 얘기하세요? 자바 아니어도 됩니다. 자바가 아직까지 이만큼 1300개 있고 코틀린으로 만든 게 140개뿐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코틀린에 대한 샘플 코드도 많고, 간혹가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옛날에 만든 거 갖다 쓰거나 아니면 로우단 저희는 이제 딥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우단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시스템 단에서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C 언어로 짜기 때문에 C 언어로 짠 코드들도 이렇게 있다라고 검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코드 누르면은 블루투스에 대한 거 이렇게 GitHub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프로젝트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돌리면 이 코드들 쭉 다 설명 나와 있고 설명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로 변경을 하시거나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1부터 100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는 게 좋긴 하지만 굳이 1부터 100까지 따느라고 100시간을 들이느니 이런 코드들 하나 샘플 있으면 샘플 보시면서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게 변형해갖고서는 100시간짜리를 10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단 그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뭔가면 코드도 전부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남의 코드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이것도 저작권이나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보고 참조를 하시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 코드에다가 직접 갖다 쓰는 거는 조심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GitHub에 보면은
라이센스 정책이 있어요. 이 코드는 그냥 갖다 쓰면 된다. 아니면 이 코드는 어디 누구 거를 저기 했다라고 출처를 밝혀라. 아니면은 상업용으로는 못 쓰지만 그냥 일반 공부하거나 비상업용으로는 얼마든지 써도 된다.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얘는 상업용으로 쓰면 안 돼요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내가 상업용으로 구글 플레이어에다 올려서 팔 거에다가 이 코드를 쓰면은 저작권 침해가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만들려고 말은 하는데 저는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만드신 것도 좋지만 참조하실 거는 하시면서 시간을 영리하게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요 정도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그 수업 듣는 거 인터넷으로 가장 좋은 게 요즘 많이 나온 것에서 네이버에서 부트코스트라고 있어요. 부트코스트라고 있거든요. 이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갖다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강의하면서 내용을 올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요즘 유튜버나 그런 데도 안드로이드 강의 수업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하실 때 전혀 스튜디오를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스튜디오 명령어도 모르고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동영상에서도 설명은 하지만 한 번 정도 여기까지만이라도 되면은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들여가면서 코드를 하나하나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동영상 인터넷 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강의를 하시다가 부트코스트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 동작이 안 돼요.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안드로이드가 업데이트 됐는데 이거 강의 자료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 1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올해 버전업이 되면서 뭐 보안 정책이 바뀌어갖고 여기서 코드가 되는 게 이쪽에서 코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거나 뭐 코드를 짰는데 동작이 이상해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짜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것도 인연이라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질문. XML 보시면 다시 한번 자, 원래 XML은 웹 디자인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웹에서 많이 사용을 하든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웹에서 잠깐 불 좀 켜주실래요? 이제 화면 들어가도 되니까.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렇게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갑자기 XML 하니까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죄송한데 우선 안드로이드 쪽에서 XML은 HTML과 마찬가지로 태그로 만들어집니다. 태그로 있고요. XM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HTML 그런 식으로 버전으로 해갖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코드인데 웹에서 많이 사용을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성과 화면 구성, 화면 이렇게 분배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XML을 기준으로 쓰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말문이 좀 막혀갖고요. 또 기존적으로 안드로이드 HTML에서 어땠어요? 태그 시작이 있으면 태그 끝나는 게 있죠. 얘도 똑같아요. XML도 똑같이 자 여기 XML 시작이 있으면은 여기 봅시다. 시작이 있으면 자체에서 닫아줄 수도 있고요. 시작과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닫아주는 걸로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항상 태그 쌍으로 명령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화면 구성이나 분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마 그때 웹으로 프로그램 짜는 거 수업 들을 때 XML도 들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네. 그렇게 깊게 파드는 안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유저나 뭐 객체 사용자 관리나 할 때 이 XML이 지금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VRML을 사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거나 할 때 거의 기본적인
이 형식으로 XML을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 잠깐 요것만 갈게요. 여러분들 텍스트든 버튼이든 아까 여러분 버튼도 하고 이미지도 넣고 했었죠? 그런 거 할 때 가장 디폴트로 꼭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레이아웃 위드하고 레이아웃 하이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에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 얘가 그림이 그려지죠? 네, 가로, 세로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ID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드에서는 얘를 사용 안 하고 그냥 화면에서 보여주기만 할 때는 아이디가 없어도 돼요. 근데 코드에서 얘네들을 갖다 컨텐츠를 변경을 하겠다. 코드에서 텍스트가 로그인이었는데 로그인 하십시오. 로그인 했으면은 로그인 됐습니다 하고서는 코드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글씨가 바뀌는 경우가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디를 갖고 얘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습관들이라는 거 하나가 뭐였어요? 이제 한 20분 지났으니까 코드 짤 때, 안드로이드 코드 짤 때 습관들이라고 했던 거 스트링으로 모든 문자를 스트링에다 넣고 스트링 아이디 불러와서 쓰라고 그랬죠.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 위젯에 대한 거 뭐 버튼이든 텍스트든 아이디 만들어주라는 거. 근데 아이디 만들어줄 때 뭐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대소문자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안 하고 최근 들어서 그냥 컴퓨터 쓰시는 친구들은 이름하고 그냥 한 칸 띄고 이름 넣죠. 폴더 같은 거 할 때 절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아이디나 변수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가서 언더바로 가든죠. 나는 언더바 싫어. 하면은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에요. 프로그램 명령어에서 명령어 규칙으로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고 이 XML에서는 언더바는 인식을 하지만 다시는 인식을 안 합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까 가로 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로 세로에서 매치 페런치는 뭔가면 여러분들 전체 화면 있죠. 화면에서 여기 아까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 화면이 페런치예요. 부모. 그럼 내가 요만큼 구역을 나눴어요. 그럼 요 구역에 대해서는 이 안에 글씨는 이 구역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만한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에서 요만큼을 구역을 설정해 줄 때 부모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페런트가 되겠죠. 부모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 부모에서 요만큼을 구역을 설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을 또 설정을 해요. 그럼 얘는 부모가 어떤 거예요? 이 안에 조그만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치 페런츠는 부모가 갖고 있는 사이즈를 내가 그대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은데 매치 페런츠 말고 웹 콘텐츠라는 게 있어요. 웹 콘텐츠. 얘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여러분들이 입력한 글씨.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요. 그 내용을 콘텐츠라고 그러고 그 내용의 크기만큼만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미지나 화면을 할 때는 픽셀로 개선을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픽셀이 크고 낮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픽셀을 고정하면 다른 픽셀에서는 해상도가 만약 400 dpi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있는데 400dpi다 그랬는데 만약 300dpi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깨지겠죠, 화면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기본 디폴트로 픽셀로 쓸 수도 있지만 거의 DP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픽셀이 변경이 돼도 해상도에 따라서 얘가 화면을 알아서 조정하게 돼요. 사이즈가 그만큼 줄어들거나 늘리거나. 근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은 디자이너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면 디자이너들은 디자인해갖고 이거 해서 이거 픽셀 얼마예요 하고 PX라는 게 픽셀이거든요. 픽셀로 줘요. 여긴 DP예요. 그 픽셀 그대로 넣으면은 이만큼 커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조그만 수도 있어요. 해상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은 제가 잘못 눌렀네. 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픽셀 계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갖고서는 픽셀 계산해서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픽셀로 죽지만 여러분들이 폰에 따라서 아까 저기 폰 할 때 해상도 나왔었죠. 나는 폰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해상도에서 480 dpi야. 이거는 해상도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것들이 대부분 480 dpi예요. 최근 나온 거는 한 1, 2년 전까지는 300 dpi였을 거고, 20 dpi고. 그러면은 480 dpi에서 내가 780짜리 픽셀을 쓴다. 그러면은 여기 해상도에 따라서 dp로 바뀌죠. 요거 갖고선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 나머지 더 화면 구성이나 복잡한 거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설명드릴게요. 요런 사이트,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요건데, 이런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많이 나와요. 픽셀 계산하는 사이트.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아까는 다 나왔는데 여기는 내가 정해야 돼요. 정해서, 만약에 내가 780 픽셀이다. 하면은 이거는 인치로 해서 나온 건데 내가 픽셀로 해서 만약에 780 픽셀이다 하면은 인치 SP 해서 나오고. 또 이미지 같은 경우는 DP로 많이 쓰고요. 글자 같은 경우는 SP로 많이 써요. 상대적으로. 글자도 DP로 쓰기도 하는데 XP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안드로이드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고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볼 레퍼런스 코드는 GitHub나 아니면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 이미지 픽셀에 대한 것까지 픽셀 계산하는 이런 사이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코드를 만들면서 한번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버나 인강들 이런 거 요즘 안드로이드 교육 강의 사이트 많으니까 거기서 한번 직접 수업 들으면서 만들어 보세요. 만들다가 막히는 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